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요. 바로 한국 교사의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가 신규 교사 안내서랑 또 실제 초등학교 선생님의 교단 일기인데요. 이걸 통해서 그냥 수업 시간표, 딱 그거 말고 진짜 교실 안팎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생생한 현실을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네, 그쵸. 딱딱한 안내서랑 또 아주 생생한 개인 기록,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니까요. 교사의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 특히 초등학교랑 중등학교 교사의 업무 패턴 차이라던가 또 신규 교사가 처음 부딪히는 어려움들, 이런 걸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의 하루를 좀 깊이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까지 알아보는 게 이번 저희 분석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교사의 하루. 이게 딱 정해진 틀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전혀 아니죠. 네, 수업 전에 교실 정리하고 애들 오면 출결 확인하고 건강 상태 보고 조회하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네네. 일과 중에도 단순히 교과 지도만 하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계속 지도가 필요하고 또 학생 상담 같은 것도 수시로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종례 끝나고 나서도 바로 퇴근이 아니잖아요. 청소지도 해야죠. 학급 일지 써야죠. 또 혹시 남아있는 학생들 있으면 챙겨야죠. 일이 계속 이어지죠. 특히 자료에서 제가 좀 눈여겨본 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업 말고도 행정 업무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였어요. 공문 처리 같은 거요. 아, 네, 맞아요. 그게 정말 상당한 시간을 차지하죠. 근무 시간은 보통 뭐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네,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학교 급이나 상황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그럼요. 학교마다 다르고 그날그날 또 다르고요. 와, 그리고 그 자료 속에 초등학교 신규 선생님 일기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일기 정말. 야, 정말 숨가쁘더라고요. 그야말로 정신없음 그 자체. 그렇죠. 아침에는 어제 못한 수업 준비하느라 막 정신없고, 네. 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다고 무슨 광고 영상 자료 같은 거 급하게 찾고 맞아요. 우유급식 지도도 그냥 넘어갈 수 없고요. 쉬는 시간에는 또 바로 다음 수업 준비물 챙기고 학습지 급하게 수정하고 네. 점심시간은 또 어떻고요. 밥 잘 못 먹는 아이들 챙기다가 잠깐 자리 비웠는데 그 사이에 애들끼리 다툼이 딱. 아, 그런 일 꼭 있죠. 그럼 또 그거 처리해야 하고 그렇죠. 거기다 갑자기 프린터 고장나고 이러면 이제 수업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고요.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퇴근할 때쯤 됐나 싶으면 또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동영상 제작 업무를 주시고 정말요? 네. 그 일기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회의 참석하고 그 후에 또 밀린 일기 검사까지. 정말 쉴 틈이 없어 보였어요. 듣기만 해도 지치는데 이게 혹시 초등학교라서 더 그런 걸까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좀 상황이 다른가요? 조금 차이는 있어요.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초등교사는 주로 이제 자기 담임 학급에서 오전 수업 마치고 오후에 행정 업무를 좀 몰아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면요. 아, 네. 중등교사는 시간표가 있으니까 수업이 없는 빈 시간, 그러니까 공강 시간 있잖아요. 네네, 공강 시간. 그 시간을 활용해서 틈틈이 업무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하, 그렇군요. 업무 처리 방식이 좀 다르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중고등학교에서는 신규 교사한테 첫 해에는 아예 담임 업무를 안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정말요? 왜죠? 아무래도 이제 학교 적응을 좀 돕기 위한 배려 차원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또 담임 업무 부담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겠네요. 와, 정말 환경이 다르면서도 이 바쁜 일과를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하는 건 공통적인 과제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정신없는 일과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략 같은 거 자료에서 혹시 제시된 게 있나요? 그냥 뭐 알아서 열심히 하세요. 이런 건 아니겠죠. 다행히 그렇진 않고요. 좀 더 구체적인 조언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동료 교사들한테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용기라고 할까요? 아, 물어보는 용기. 중요하죠. 특히 신규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둘째는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메모하고 우선순위 정하기 습관이에요. 아, 메모. 정말 필수죠. 네.
아까 그 일기 속 선생님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 계속 터지는데 그럴 때 중요한 업무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일기만 보면 정말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던데요. 그런데도 계획을 세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루의 시간 흐름에 따라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미리 좀 그려보는 걸 추천해요. 아,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네,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 기준점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군요. 맞아요. 그 외에도 뭐 자신만의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찾는 거, 예를 들면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도록 뭐 책상이나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는 노하우 같은 거요. 네네. 아니면 자신만의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업이나 업무에 재미를 더하는 방법도 있고요. 오, 재미를 더한다. 좋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동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업무 시간 확보를 위해서 뭐 티타임 같은 모임 시간을 좀 조절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언급해요. 아, 그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눈치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불참하기보다는 상황을 좀 보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방식, 뭐 이런 걸 제시하더라고요. 네, 현명한 방법이네요. 네.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교사의 하루나는 게 정말 단순히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가 역할, 상담가 역할, 때로는 뭐 돌발 상황 해결사 역할까지 정말 다양한 역할과 책임으로 꽉 채워져 있네요. 맞습니다. 정말 다층적인 역할이죠.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그 복잡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전략들 있잖아요. 도움 요청하기, 메모랑 계획 세우기, 또 자신만의 시스템 만들기. 네네. 이런 것들이 이 바쁜 현실에서 정말 살아남기 위한 필수 도구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어떻게든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자료 속 선생님이 던진 고민 하나를 좀 나눠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 어떤 고민인가요? 그 선생님이 학생들 일기를 검사하면서요. 이게 과연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까? 혹시 학생의 어떤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 일기검사. 민감한 문제네요. 네. 글쓰기를 독려하기 위한 어떤 보상, 뭐 칭찬 스티커 같은 거겠죠? 그런 것과 아이들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는 것 사이의 줄타기. 어쩌면 이건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좀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보상과 존중 사이의 균형. 네. 그래서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